경매로 넘어가면 답이 없죠.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걸린다는 점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계약서는 내용이 많든 적든 글씨가 작든 크든 처음부터 끝까지 꼭 세심하게 확인을 하시고, 요즘에 전세 사기도 많이 있고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주면 어쩔 수 없이 제도상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법원에 이제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 현실이기는 합니다. 물론 요즘에 보완책들이 있기는 한데 보증금을 원래 줘야 되는 시기에 주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해야 되고 소송 비용까지도 발생이 추가로 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걸린다는 점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줄지 안 줄지에 대한 상황을 사전에 저희가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료일 이후에나 저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모든 임차인들이 사전에 도움을 받을 만한 구제 방법은 없겠지만 주택보증을 하는 기관들에서 있기 때문에 절차를 통해 미리 보증금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모든 상황들은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줄 수 있냐 없냐가 확정되기 때문에 법적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기간 만료 이후에나 확인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물론 타자의 책임이 누가 있는지도 당사자들끼리 얘기하기로는 서로가 책임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하자가 임차인 책임이라고 하면 당연히 지급을 해줘야 되겠지만 보통 하자는 건물하자인 경우가 많고 임대인이 하자 보수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월등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 보증금을 안 돌려주겠다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하자 청구랑 보증금 반환 청구는 별개인 부분으로 보이고, 물론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당시에 상대방 임대인 측에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상계하자 또는 별도 청구를 해가지고 좀 깎아야 된다, 감액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할 수는 있을 걸로는 보입니다. 다만 엄연히 말씀드리면 별개이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청구는 보증금 반환 청구대로, 하자 청구는 하자 청구대로 가야지 이걸 하자가 있다고 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니까 반드시 법적을 통해서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특약은 특별히 당사자들끼리 정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한국말을 알고 계신다고 하면 나에게 불리한 문구가 어떤 건지는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모든 책임을 진다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무조건 100% 지급해 준다든지, 내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든지, 이런 문구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 당연히 특약사항에 넣어서는 안 되고요. 혹시나 이 특약사항을 확인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계약서가 간단하지 않고 몇 장이 있어가지고 저기 조그만한 데다 적혀져 있어서 그런 부분을 또 간과해가지고 도장을 찍는 분들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반드시 계약서는 내용이 많든 적든 글씨가 작든 크든 처음부터 끝까지 꼭 세심하게 확인을 하시고 도장 찍기 전에 분명히 확인을 하신 다음에 찍어야 되시고요. 혹시 특약사항을 별도로 자필로 작성하자라고 하면 어떤 내용인지를 분명히 서로 합의하고 내용 확인 이후에,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기 좀 어렵다 하면 공인중개사님을 통해서든 아니면 저희 같은 변호사를 통해서든 법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의 내용 확인을 한 이후에 작성을 하시기를 정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답이 없죠. 경매로 넘어가면 근저당이 잡혔다거나 내가 빚이 있기 때문에 경매 법원 절차를 통한 합법적인 진행 과정으로 보이고요. 경매 이제 진행이 되면 그동안 내가 갚아야 될 돈은 못 갚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또 내가 빚은 있지만 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고 임대 보증금 보장 금액도 있기 때문에 구제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법적 절차를 확인해 보시고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아야 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짱변의 장원급제였습니다. 또 만나요.